안녕하십니까, 용남입니다. 3일절이고요. 3월의 첫날입니다. 3월이 되면 이제 슬슬 따뜻해지기 시작할 거고, 봄바람이 불어오면 사람들이 슬슬 아우터를 벗어 던지려고 준비를 하죠. 그러면 제일 먼저 우리가 찾게 되는 것들은 아마도 스웨셔츠 그리고 후디, 이런 프렌치 테리로 만들어진 제품들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이 프렌치 테리의 무게를 보는 방법, 원단을 보는 방법이죠. 원단을 보는 방법과 거기에 따른 무게를 보는 방법, 그리고 봉제 퀄리티에 따른 어떤 봉제의 퀄리티에 따라서 고급과 저급이 나뉘기도 하니까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는 방법들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이게 굉장히 제조에 관련된 것들인데, 이 제조에 관련된 것들을 컨텐츠로서 활용을 해서 마케팅을 하는 회사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스웨셔츠와 후디는 다 디자인이 거기서 거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제조에 관련 디테일들을 마케팅 포인트로 삼으면서 판매를 하는 무신사 스탠다드와 아르켓의 온라인 스토어를 같이 보면서 이런 것들에 대해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자, 두 브랜드의 온라인 스토어에 들어왔습니다. 상품을 클릭하신 다음에 상세 정보를 보시면 소재가 어떤 걸로 이루어져 있는지를 보실 수 있잖아요. 스웨셔츠, 후디 같은 경우들은 저는 면 100%로 된 것들을 구매하시라고 권장합니다. 폴리에스터가 들어가서 주름이 잘 펴진다는 어떤 이런 장점들과 가볍다는 어떤 그런 점들을 홍보를 할 수 있을 텐데, 스웨셔츠나 후디 같은 게 그렇게 기능성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고요. 그렇게 무게에 예민한 사람들이 입는 옷이라고 생각도 들지 않습니다. 면 100%의 장점이 가장 극대화되어 있는 어떤 옷들이기 때문에 그냥 면 100%로 된 것들을 가장 선호하시면 되고, 뭐 폴리라고 무조건 피하라는 말씀은 아니지만 두 개의 동일한 선상에서 놓고 봤을 때 면 100%에 좀 더 점수를 주고 싶다, 이런 어떤 저의 개인적인 의견을 드리고요. 이제 두 번째, 여기를 보시면 500GSM의 헤비웨이트 패브릭 이런 말이 써 있습니다. 이게 이제 원단의 무게를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무신사 스탠다드 같은 경우도 보시면 여기 헤비웨이트 스웨트 해놓고 530g 이런 말을 써놨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GSM이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이게 그램 퍼 스퀘어 메타라는 뜻입니다. 가로 1m, 세로 1m, 원단을 가로, 세로 1m의 폭으로 자른 다음에 그 무게를 쟀을 때 520g이 나온다, 이런 걸 뜻하는 거예요. 그리고 무신사 같은 경우는 이게 530g이 나간다는 거겠죠. 가로, 세로 1m로 된 저울이 없기 때문에 이거를 100분의 1의 크기로 재기로 약속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약속된 기계, 약속된 디바이스고요. 이 원단을 100분의 1로 자르는 약속된 디바이스도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잘라내서 이렇게 100분의 1의 사이즈로 만들어서 쟀을 때 530g이 나가니까 5.3g이라고 표시가 되는 거죠. 이렇게 무겁게 떨어지는 스웨셔츠를 디자인하기 위해서 스퀘어 메타당 500g 이상의 원단을 사용하겠다라고 하는 제조 단계에서부터의 디테일들을 이렇게 기재를 해둔 거예요. 그래서 이 520GSM이라는 거는 굉장히 무거운 무게고요. 어느 정도냐면 겉이 10수로 세팅되고 이 안쪽에 타올처럼 파일 조직 있잖아요. 그 파일 조직은 7수 정도로 세팅을 했을 때 이 정도의 무게감이 나옵니다. 다른 거 한번 봐볼게요. 이런 거 한번 클릭해 보겠습니다. 이런 거 같은 경우는 340GSM이라고 하잖아요. 아까 거보다 훨씬 가뿐하죠. 봄에 출시하기에 굉장히 적합한 무게의 스웨셔츠라고 보여지고요. 30애니얀 이런 말을 썼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30수를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20수, 30수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때 30수 얀을 이 겉에 썼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얘네들도 지금 이 안쪽에 파일 조직까지는 몇 수를 썼는지까지 기재 안 하는데 아마 일반적으로 10수를 쓰기 때문에 30에 10을 썼다라고 대충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 무게 자체가 딱 그 정도 무게를 띠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20GG로 짜였다. 이거는 편집기에 관련된 얘기를 하는 건데 1인치에 바늘이 20개가 들어가 있는 편집기를 20게이지에서 짰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런 것까지 기재를 잘 하진 않을 텐데 이런 것도 넣어놨네요. 이게 높으면 높을수록 밀도가 높게 고밀도로 짜는 겁니다. 근데 뭐 무조건적으로 이게 더 높다고 무조건적으로 좋은 건 아니고 이 실의 두께에 알맞는 이 게이지 수가 있습니다. 이게 예를 들어 뭐 60수까지 올라간다 라고 하면은 20게이지에서 짤 수 없겠죠. 더 높은 게이지에서 짜야 되고, 이런 어떤 서로 상성에 어울리는 게이지 수와 이 애니의 얀의 두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알맞게 잘 짜여진 340g의
적당한 중량의 스웨셔츠를 사고 싶다라고 하면 이제 이런 거를 클릭을 하시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퀄리티를 결정하는 메이킹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뭐 절대적인 뭐 고급과 저급을 나누는 기준은 아닌데 아무래도 공정상에서 한두 공정을 더 거치다 보니까 원가에서 가격 상승을 시키는 어떤 요인들이 되기는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들어갔느냐 안 들어갔느냐에 따라서 사람들은 점수를 주고 안 주고 하는 것들이 분명히 생겨난 것 같아요. 그래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원단 단계를 건너뛰고 그 다음에 봉제 공장이 들어가서 공정에서 일어나는 어떤 퀄리티를 결정짓는 요소들은 전부 다 씀을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됩니다. 사실 이것만 보면 끝이에요. 씀이 뭐냐? 시접입니다. 이 원단과 이 원단을 서로 잇는 과정에서 생기는 이 씀, 이 씀을 어떻게 처리하느냐. 제일 간단하게는 요거 같은 경우는 아무것도 안 한 겁니다. 그냥 안쪽에서 오버로크로 처리를 한 다음에 그냥 꺾고 다리고 끝낸 거예요. 그런 거 같은 경우는 여기 이렇게 아무것도 없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쪽을 보시면 됩니다. 요거 같은 경우는 이 립과 이 원단을 잇고 나서 요 끝에 한 줄의 스티치가 이렇게 들어가 있죠. 이거 같은 경우는 이쪽에서 시접이 덜렁덜렁 거리는 거를 막아주기 위해서 시접을 한쪽으로 다려 놓고 그 시접을 이렇게 위에서 보강으로 스티치를 때려서 움직이지 못하게 해주는 겁니다. 이렇게 해놓으면 이 안쪽에서 시접이 왔다 갔다 하면서 이 목 늘어짐처럼 보이게 하는 것도 방지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안착이 되어 있으니까 편안하게 만들어줄 수가 있죠. 그래서 이거를 그냥 보강 끝 스티치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정도만 돼도 충분히 깔끔해요. 이거는 이제 키스의 후디인데 여기 보시면 여기도 이쪽은 보강 스티치로 이렇게 마무리를 했죠. 하지만 어깨를 보시면 어깨 쪽은 우리가 얘기하는 것과 조금 다르죠. 여기는 시접을 갈라놓고 이쪽과 이쪽 양쪽으로 스티치가 다 가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거를 트랙 스티치라고 하는데 이걸 우리나라에서 봉제 용어로는 그냥 갈라삼봉이라고 불러요. 삼봉인데 갈라졌다라고 해서 갈라삼봉이라고 부르는데 이게 정식 명칭은 트랙 스티치입니다. 이렇게 뭐 스트래들 스티치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이렇게 아몰 같은 경우도 전부 이렇게 트랙 스티치가 처리되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죠. 이런 트랙 스티치 같은 경우는 한 번 오버로크로 원단을 연결한 이후에 한 번 더 공정을 통해서 이렇게 스티칭을 만들어 줄 수 있기 때문에 공정이 한 가지가 더 추가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아까처럼 그냥 한 번만 딱 꺾고 많은 것들에 비해서 원가가 올라가는 요인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이렇게 트랙 스티치가 적용이 되었느냐 안 되었느냐, 사실 이것 역시도 이 안쪽에 시접을 깔끔하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어떤 공정법들인데 요즘은 이게 미관상 더 예쁘다, 겉으로 보기에 더 예쁘다는 느낌까지 들고 더 튼튼한 느낌마저도 들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들을 굉장히 선호하셔서 메이킹 쪽에서 이런 것들을 항상 추가하려고 합니다. 브랜드들이. 이런 게 이 씬마다 다 존재한다고 보시면 돼요. 이 밑에도 돼 있죠. 여기는 물론 이 옆선에는 이렇게 안 해놨는데 이거를 이 옆선까지도 하는 브랜드들도 있어요. 스톤 아일랜드의 스웨셔츠입니다. 옆선을 보시면 좀 아까 보여드린 것과는 다른 스티치의 형태를 보실 수가 있는데 이런 형태 많이 보셨죠? 이런 것들이 니들 바텀 커버 스티치라고 표현을 하고 우리나라에서는 이거를 가에로빠라는 표현을 씁니다. 공장에서. 그래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시접을 깨끗하게 처리해 줄 수 있고, 문제는 이게 공정을 하는 과정에서 실의 장력이 안 맞으면 실이 자꾸 끊어져요. 그러면 이만큼을 봉제하다가 끊어지면 이거 다 뜯어내고 다시 처음부터 가야 되거든요. 그런 것들 때문에, 공정의 어려움들 때문에 이런 것들이 원가를 상승시키는 요인이 됩니다. 이 니들 바텀 커버 스티치 같은 경우는 겉으로 보여지는 이런 어떤 느낌도 있지만 빈티지한 느낌도 강해서 이지라든지 뭐 이런 가먼트 다잉을 주로 하는 브랜드들이라든지 그런 브랜드들에서도 주로 많이 쓰이고 고급 브랜드들에서 상당히 많이 보이는 디테일이에요. 물론 오드람프라고 하는 방식도 있습니다. 이것과 겉모습이 거의 똑같이 생겼는데 그거는 원단 두 개를 놓고 시접을 겉으로 깎아 나가면서 이렇게 쭉 그냥 합쳐주는 봉제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오버로크의 굉장히 업그레이드 버전이라고 보실 수가 있죠. 근데
그런 경우는 시접을 완전히 없애고 무봉제라고 표현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고급 봉제에 속하고, 그리고 그 봉제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속옷이라든지 여성의 레깅스라든지 이런 데서 주로 많이 사용이 되는 봉제법입니다. 그래서 스웨셔츠 같은 경우는 이 안에 있는 파일 조직이라든지 이 기모감이 겉으로 튀어 올라올 수 있기 때문에 거의 안 하는 편이고, 그래서 스웨셔츠나 후디에서 사용하는 이런 어떤 심을 처리하는 고급 방식에는 이런 니들 버튼 커버 스티치, 그리고 아까 보여드린 트랙 스티치 정도가 있습니다. 뭐 끝 스티치를 처리하는 방식도 이런 폭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그 느낌이 좀 다르게 나오는데, 어쨌든 현재의 트렌드로 보면은 메이킹 쪽에서는 이 니들 버튼 커버 스티치와 그 다음에 트랙 스티치를 가장 선호하시는 것 같아요. 오늘이 연휴의 첫날이라 제가 약속이 있어서 이동을 해야 되는데 영상을 촬영하느라 늦어가지고 차 안에서 인사를 드리게 됐습니다. 너무 춥네요. 무슨 패딩 컨텐츠를 촬영해야 될 것 같은 그런 날씨입니다. 영상 업로드 될 때쯤에는 아마 연휴가 막바지일 텐데 3월의 첫 월요일을 잘 스타트하시고 건강 유의하시고, 저는 다음번에 다른 영상으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